제5과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라는 말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형용사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형용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미서구나 어떠한 표현으로도 그것을 다 나타낼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쓰죠. 그때 그 형용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그런 단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헬러어에도요, 이렇게 명사를 특정한 어떤 그 용법으로 꾸며주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묘사해주는 그러한 어떤 품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말과 동일한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와 관련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형용사 배우기 전에 앞서서 이미 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기억하시겠는데 제1고경 명사에 대해서 배웠고 또 제2고경 명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사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명사의 의미를 확장해주고 그 명사의 기능을 보충해주는 그런 품사로서 이 시간에 형용사를 배우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는 어쨌든 이 명사와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의미의 군을 이루거나 어떤 용법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앞에서 명사 말고도 동사도 이미 배웠잖아요. 현재, 능동, 대칙설법, 그죠? 근데 이 형용사는 동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제 동사는 명사나 이런 것들과 연관을 짓게 되는데 이 형용사는 명사와 짝이 되지 동사와 직접적 연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와는 상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사와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고 특정한 기능을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형용사를 접근하면서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9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1, 2 고경 형용사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1, 2 고경 형용사라는 이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제1 고경 명사, 제2 고경 명사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말하면 하나의 형용사는 1고경, 2고경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1, 2고경이 항상 남성, 여성, 중성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남성, 여성, 중성형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 요소가 또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에 1, 2 고경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형태적으로 이제 우리 오스로 끝나는 형태, 에아로 끝나는 형태, 온으로 끝나는 형태가 하나의 형용사에 다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성, 여성, 중성의 어떤 기능을 각각이 가져서 이것이 남성 명사랑도 쓰이고 여성 명사랑도 쓰이고 중성 명사라도 쓰인다. 그런 의미를 요 제1, 2 고경 형용사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말은 형용사라는 것이 멋진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얘가 뭔가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냥 명사 앞에서 쓰이는 그런 것으로 그냥 형용사의 기능을 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남성 명사 아빠, 여성 명사 엄마, 중성 명사 자동차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멋진이라는 형용사가 이 아빠, 엄마, 자동차라는 거를 꾸며줄 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멋진 아빠, 멋진 엄마, 멋진 자동차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명사도 변하지 않았지만 형용사도 어떤 외형적으로나 또 남성, 여성, 중성형에 따라서 바뀌지 않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 형용사라는 것이 그냥 특정 단어로 하나 존재해서 우리가 그것이 형용사인 줄 알면 문맥에 맞게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그냥 꾸며주는 형태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명사와 형용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형용사를 명사 앞에 위치시키는 그런 약속은 우리 형용사 용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위치로서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명사 자체가 뭐 좀 느슨하게는 남성, 여성, 중성형에 따라서, 그리고 좀 엄격하게는 1고경, 2고경 이 형태에 따라서 외형적으로 명사가 바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단복수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주, 속, 여, 대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격 형태에 따라서도 명사가 외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용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바뀌는 이 명사랑 짝을 이루게 되는데, 만약 형용사가 외적으로 이렇게 같이 바뀌어서 형태적인 유사성이나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사실 이 형용사와 뒤에 나오는 또 함께 동반되는 이 특정한 고경을 한 이 명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둘 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위치로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데, 헬라어는 명사 자체가 다양하게 바뀌니까 형용사도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이미 하나 배운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관사예요. 여러분, 관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관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한정해주는 그런 기능, 물론 헬라어에서는 해당하는 명사에 정보를 주는 기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떤 명사와 쓰이는 그런 어떤 단어를 우리가 관사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관사가 헬라어의 경우에는 함께 나오는 명사와 그냥 앞에 놓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 수와 격에 맞춰서 함께 쓰여야 하기 때문에 그 명사가 다양한 것처럼 이 관사도 우리가 하나의 품사지만 하나의 관사가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단수, 복수, 주, 속, 여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 관사라는 거 하나 안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물론 형태적으로는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1, 2고경 명사 어미를 일부 재활용해서 쓴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헬라어는 명사가 이 문장에서 쓰이는 방식대로 단어가 바뀌기 때문에 관사가 이 명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형용사 역시 다양하게 바뀌는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 명사의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형용사도 바꿔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하나의 형용사가 그냥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미를 2고경, 1고경, 2고경,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단복수, 주, 속, 여, 대 형태로 다 바뀌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습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헬라어의 형용사를 배울 때 조금 마음에 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와 성수격을 일치시켜서 사용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형태는 명사 어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가 나왔을 때 얘가 명사냐 아니면 얘가 형용사냐 이 단어 자체의 특성과 그 뜻을 외우면 형용사의 쓰임새는 그렇게 우리가 헷갈리거나 어려운 내용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렇게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이 형태가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말과 달리 헬라어의 형용사는 어순이 조금 자유로워요. 우리말하는 형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빠 멋진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대충은 이해는 되지만 말의 의미가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놓이든 명사 뒤에 놓이든 성수격만 일치하면 짝을 이루기 때문에 어순이 좀 자유롭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한번 형용사의 어떤 형태와 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 제목에 보면은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라는 거 우리가 제목이 써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번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1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1 형용사 헬러어 형용사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러어의 형용사는 명사처럼 곡용을 한다. 즉 형용사 자체에 어미라고 불리는 부분이 변경되어 형용사의 특성을 표현한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1,3고경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1고경, 2고경, 3고경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1, 2고경을 형용사가 특징으로 갖거나 아니면 3고경 특징을 갖거나 이것을 혼합해서 특징을 갖거나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고경 형태로는 뭐 아가테 그러면 에로 끝났죠. 그리고 뽀네라 그러면 이렇게 에나 아로 끝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동일한 형용사인데 이렇게 아가토스 붙여서 2공형 남성형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뽀네로스도 같고요. 한편 아가톤 해서 2고경 중성형으로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뽀네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 이 남성형, 남성단수 주격 형태를 기본으로 보는데 이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이라는 이 형용사는 2고경, 1고경, 2고경 형태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갖는 형용사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3고경 형용사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굳이 하나 보자면 브라퀴스라든지 알렐테스 같이 이렇게 3고경 형태로 바뀌는 형용사도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고경 외에 규칙에서 벗어나는 형태를 보이는 형용사들도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용사들을 외울 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규칙 형태를 따르느냐 아니면 약간 예외적인 것이냐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가스, 메갈레, 메가 이거는 큰 위대한이라는 뜻인데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각각이 메가스, 메갈레, 메가 이렇게 해서 약간 독특한 형태를 갖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여기 나오는 이 형용사인데요. 형태를 보면 볼리스, 볼레, 볼리 이렇게 돼서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그 형용사 형태와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큰, 많은 이런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도 존재한다. 이런 형태들로 형용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희소식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바뀌는 단어는 요 두 개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패턴으로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요거는 따로 형태로 외워놓으시되 그냥 지금은 뭐 우리가 써먹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1.2 고경의 요소와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각 고경은 성과 수와 격에 따라 어미가 변화합니다. 앞서서 한번 제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말씀을 드렸죠. 성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존재하고 수에는 단수, 복수, 그리고 격에는 주, 속, 여, 대가 존재한다. 사실 형용사의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앞서 배운 명사 고경과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2번 보면요. 형용사는 명사와 공유점들은 있으나 명사와 비교하여 다음에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으로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형용사는 주로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명사는 하나의 규정된 성과 고경형을 갖지만 형용사는 다양한 성의 명사와 함께 사용되기에 하나의 형용사가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남성형, 여성형 형태가 동일하고 중성형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형용사를 우리가 두 어미 형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녀 중이 다 다른 것들은 세 어미 형용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형용사의 고경형은 함께 사용되는 명사의 그 고경형의 외형을 모방하지 않고요. 각 형용사가 가진 고유한 고경형에 따라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수격을 일치시킨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명사의 어떤 어미의 외형을 따라 형태를 맞춰준다는 게 아니라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수격을 고려해서 형용사의 성수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헬라어 명사 중에 호도스라는 명사 있잖아요. 얘는 이 고경 명사인데 대표적으로 여성 명사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를 이 호도스랑 함께 쓰일 때 오스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남성형이니까 형용사도 오스를 붙여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가 여성형이니까 오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에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사도 외형과 성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5.1.3 보겠습니다. 한국어 형용사. 국어에서는 관형사와 형용사로 구분하는데요. 어쨌든 형용사와 헬라어 형용사에 대해서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한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헬라어 형용사와 한국어 형용사는 그 쓰이는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즉, 한국어 형용사는 고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된 명사 앞에 놓여서 함께 사용되는 반면 헬라어 형용사는 관계된 명사와 성수격을 일치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다소 자유롭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예를 들면 선한 남주인 그러면 아가토스 큐리오스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말할 수 있지만 혹은 큐리오스 아가토스라고 써도 이 큐리오스가 남성나도 주격이고 뒤에 나온 형용사가 남성나도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둘 다 남성단수 주격이니까 얘네 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순이 조금 자유롭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남주인 선한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사실은 정확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어순에 있어서 자유로움 그래서 조금 의미가 풍성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헬라어 형용사는 성과 수와 격을 명사에 일치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헬라어 형용사에 뭐 어순이나 또 어순이 막 이렇게 다르게 있는데 전혀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의 어순에 따라서 기능의 차이나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순을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그냥 동등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차이점은 좀 있긴 있으니까 그냥 위치는 자유롭다. 하지만 용법은 조금 뉘앙스는 좀 차이가 난다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형용사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봤으니까 실제로 헬라어 형용사가 어떻게 곡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1쪽에 5.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12 고경 형용사인데요. 여러분 그 관사처럼 형용사도 그 배열을 남성, 여성, 중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미의 형태에 따라서 212 고경이라고 여러분 부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첫 번째에 나온 단어, 우리 아가토스 에온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오스 에온이 온 거는 남성, 여성, 중성 212라는 어미가 아가트라는 이 하나의 어간에 붙어서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사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형태를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 남성형부터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복수 주속 여대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가토스, 아가투, 아가토, 아가톤, 아가토이, 아가톤, 아가토이스, 아가투스. 자, 여러분 이거 어미 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우리 이고경 낭성어미라고 불리는 그 명사의 어미 명단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형태가 유사하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가테, 아가테스, 아가테, 아가텐, 아가타이, 아가톤, 아가타이스, 아가타스. 여러분의 형태를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에스에엔 아이온 아이사스예요. 여러분 요거 뭐랑 똑같냐면 우리 일고경 여성명사라고 불리는 그 많은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형태 있죠. 어미 형태. 그것과 동일하죠. 자, 마지막으로 중성인데요. 중성은 주격과 대격이 항상 동일하다는 점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아가톤, 아가투, 아가토, 아가톤, 아가타, 아가톤, 아가토이스, 아가타. 여러분 어미형 보면 얘도 어떻게 돼요? 온, 우, 오, 온, 아, 온, 오이스, 아 해서 뭐랑 동일하냐면 이고경 중성명사 어미랑 동일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록 이렇게 뭐 일고경 뭐 여성명사, 이고경 남성 중성명사랑 동일하다 하더라도 얘는 명사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형용사고 요 다양한 형태들이 뒤에 따르거나 혹은 함께 사용되는 그 명사의 성수격에 맞춰서 그 형태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단어를 제시한 것은 여성형에서 얘가 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일고경명사 배울 때 어떤 경우에는 애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미가 아가 되는 거 배웠잖아요. 그 규칙이 뭐였냐면은 어간의 맨 끝 자음이 엡실론, 그 어간의 맨 끝 철자가 엡실론 이오타 로로 오는 경우에는 얘는 어미가 아가 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애가 붙는데 명사에서는 독사와 같은 그런 혼합형 명사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형용사는 명사가 아니고 뒤따르는 명사의 성과 수와 격에 따라 맞춰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런 어떤 혼합형과 같은 형태는 없어요. 그냥 엡실론 이오타 로가 아니면 에, 그리고 엡실론 이오타 로일 경우에는 무조건 아, 이렇게 패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따라 읽어보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번 여성 형태만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도 남녀 중은 우선 먼저 따라 읽어볼게요. 포네로스, 포네라, 포네론. 자, 우리 남성형과 중성형은 뭐 특별한 어떤 차이가 없으니까요. 아가토스랑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성 형태는 어미가 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만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포네라, 포네라스, 포네라, 포네란, 포네라이, 포네론, 포네라이스, 포네라스. 그러니까 이렇게 엡실론 이오타 로가 오는 경우에는 에 대신에 아가 온다라는 이 규칙, 일반 철자 규칙이죠. 이 규칙이 이 어미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설명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구도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용어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간은 바뀌지 않고 뜻을 주고 어미는 바뀌어서 용법을 결정하고 또 어느 것과 함께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쪽의 4번. 자,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2, 1, 2 고경 형용사 형태로 중성형이 오로 끝나는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명사나 우리 또 앞서서 배웠던 형용사가 중성형이 온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용사는 어미가 중성에서 오로 끝나는 게 있는데 완전히 생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사 호, 해, 또 할 때 그 또가 그죠? 어미가 온이 아니라 오였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으로 끝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 이 형용사의 의미의 차이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외적인 형태만 이 온으로 끝나는 형태 그리고 오로 끝나는 형태가 존재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으로 끝나는 이런 형용사들을 명사형 고경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오로 끝나는 형용사 어미는 이제 관사형 고경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 관사형 고경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형용사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63쪽에 알로스, 알레, 알로라는 이 형용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뜻이 다른 또 하나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남성은 오스형, 여성은 A형, 중성은 O형입니다. 자, 한번 남성형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로스, 알루, 알로, 알론, 알로이, 알론, 알로이스, 알루스. 자, 여성형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알레, 알레스, 알레, 알렌, 복수, 알라이, 알론, 알라이스, 알라스. 여러분 남성형과 여성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아가토스 형용사랑도 똑같고요. 어미가 또 우리가 배웠던 명사의 이고경, 일고경과도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중성에서 얘가 주격형이 온이 아니라 오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성의 특징은 뭐냐면 주격과 대격이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격 형태도 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외우되 관사형과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우면 되게 생소하지는 않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로, 알루, 알로, 알로. 복수. 알라, 알론, 알로이스, 알라.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형용사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얘는 일반 형용사예요. 다만 중성형에서 어미가 온이 아니라 오로 끝난다라는 형태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지 그 기능이나 쓰임이나 하는 것들은 일반 형용사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약간 패턴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한 가지 꼭 살펴봐야 되는 형용사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5.2.2에 나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 2 고경 형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2, 1, 2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어미를 두고 고경형을 배웠잖아요. 그죠? 형용사에. 근데 이 경우에는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럼 여러분 이 형용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뭔가 하나에는 쓰이지 않는 거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남성, 여성, 중성에 다 적용이 되지만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형태를 갖고 공용해서 쓰고 중성만 따로 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남성, 여성은 하나로 묶여 있고요. 중성은 따로 놓여 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요? 우리가 여성 형용사라고 하면은 그 어미가 에나 아로 끝나야 되는데 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남성형, 여성형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어미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오스를 대표 어미로 쓰는데 여성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형용사의 어미가 오스일 경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용사가 212 세어미 형용사인지 22 두어미 형용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또한 형용사의 성수격을 일치시켜서 쓰고 형용사를 우리가 마스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책들은 이 형용사의 존재를 감춰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기가 좀 벅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형용사가 여러분이 헬러 문법작을 딱 배우고 이제 만약에 성경의 어떤 그 헬러의 대회로 들어가면 바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막 줄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물론 외우면 좋고 막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아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갈 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형용사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얘는 형용사 어미가 오스와 온 두 개밖에 없죠. 바로 이런 형용사,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오니오스 온. 근데 우리 여러분 아까 아가토스는 어땠어요? 아가토스 에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미가 3개 나오면 세어미 형용사, 사전에 이렇게 2개가 나오면 얘는 사전이 틀리거나 뭔가 오탈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두어미 형용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성,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우, 아이오니오, 아이오니온, 아이오니오이, 아이오니온, 아이오니오이스, 아이오니우스. 여러분, 형태를 딱 보니까 이 어미 형용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라는 거예요. 다만 여성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오스를 가지고 요 단어는 여성도 같이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성형은 주격과 대격이 항상 동일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오니온, 아이오니우, 아이오니오, 아이오니온, 복수,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온, 아이오니오이스, 아이오니아.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성, 남성, 여성, 어미가 그냥 2개만 있는 거지 다른 어떤 특징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유명한, 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 단어죠. 아피스토스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믿음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피스토스, 아피스뚜, 아피스토, 아피스톤, 아피스토이, 아피스톤, 아피스토이스, 아피스투스. 이걸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남녀를 불문하고 믿음 없는 거는 매 한 가지다. 이렇게.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오스 안에 남성 여성이 다 들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중성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격 대격 동일하다 염두에 두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피스톤, 아피스뚜, 아피스토, 아피스톤, 아피스따, 아피스톤, 아피스토이스, 아피스따. 이렇게 이 형용사가 우리에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에는 항상 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런 형용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성경을 피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이 뒤에 나오는 명사는 일고경 여성 명사인데
앞에 나온 형용사가 옷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이거죠. 이게 둘이 연관이 없는 거예요. 형용사랑 명사랑. 아니면 앞에 나온 형용사가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는 주는데 이것이 두 어미 형용사에서 오스 형태를 가지고 여성을 나타내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한정해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틀렸겠거니.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지 특별히 성경 안에는 여러분 틀린 문법에 이런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책이 틀린 거 아니야? 성경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내가 이 문법적 사항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이렇게 꼭 살펴보시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형태적인 것을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형용사를 배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가지는 2, 1, 2 형용사인데 중성이 명사처럼 바뀌는 그런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것이 단복수, 주속, 여대가 존재한다고 배웠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 관사 형태의 패턴을 따라가는 형용사를 하나 배웠죠. 뭐냐면 알로스, 알레, 알로. 그래서 이 중성형에서만 얘가 온이 아니라 오로 바뀌는 형용사가 있다라는 것 언급을 했고요. 얘도 동일하게 2, 1, 2 고경 형태라는 것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형태가 좀 독특하다고 해서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형태가 관사를 따라간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화학습으로서 이제 이 형용사라는 걸 배웠어요. 이 형용사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미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헬라어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형 세 가지가 있으니까 형용사가 명사랑 짝을 이루려면 성수격이 일치해야 되니까 결국 두 개를 가지고 세 개의 성수격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어미는 하나의 형태를 결연을 하고 있지만 옷으로 끝나는 이 형태가 남성, 여성을 받고 온으로 끝나는 형태가 중성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요거를 여러분이 적용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하나가 형태가 모자라서 우리가 형태는 헷갈릴 수 있지만 일반 형용사의 용법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뭐냐면 성수격에 따라서 사용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패턴의 형용사 고용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5.2.3 넘어가서 한번 분해하기 한번 보고 우리 요 형태적인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가투스인데요. 여러분 우선은 우스가 나왔으니까 얘는 남성 복수 대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스를 딱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토스를 찾았더니 그죠? 뒤에 에랑 온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에나 온 여성형 중성형이 붙어 있다. 이거 여러분 이것은 형용사구나 라고 그냥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격형이 나오면 속격형과 관사가 나오잖아요. 형용사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나와요. 사전에. 그래서 이거를 보고 형용사인 줄 알고 분해를 하면 얘는 아가토스 에온의 남성 복수 대격이다라고 분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 뽀네라라는 게 있어요. 이오타 하기가 붙어있는 이 형태.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 아가 왔으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 여성 단수 역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는 모른다고 전제를 하면 우선 우리가 뭐라고 기본형을 찾냐면 뽀네라라고 찾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전을 찾으면 뽀네라라는 단어는 사전에 기본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틀린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찾은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마음을 넓게 열고 얘가 형용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명사를 배웠을 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기본형이 안 나오면 우리가 잘못 찾은 경우가 100%일 겁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있는데 그 사전의 기본형은 남성형을 맨 앞에 놓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형이 나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 여성 단수 역형형인데 뽀네라라고 쓴대로 우리가 그걸 찾았다고 해서 얘가 사전에 맨 앞부분에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얘가 형용사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 아 대신에 오스를 붙여보라는 거죠. 그러면 뽀네로스 아온 해서 기본형을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분해할 때는 이 뽀네로스라는 형용사의 여성 단수 역격형이다 이렇게 분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알라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아이오니오이 요거 두어미 형용사인데 우리 한번 요거까지 살펴보고 우리 이제 형용사 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니오이예요. 자, 여러분 보면은 얘는 오이를 딱 보니까 우리가 벌써 마음에 딱 감이 오죠. 아, 남성, 복수, 주격. 그래서 우리가 오스를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어미가 하나 빠졌죠. 이거 사전이 틀렸나? 그게 아니라 얘는 남성과 여성을 같이 쓰는 두어미 형용사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형이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온이고요. 분해할 때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여성이면 여성 복수 주격, 뒤에 나오는 명사가 그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남성 복수 주격이면 남성이라고 분해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여성도 가능하고 남성도 가능하니까 문맥에 상관없이 남녀라고 쓰면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 교재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남성 슬러시 여성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문장에서는 그것이 규정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남성 혹은 여성이고 복수 주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요거를 분해하고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함께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헬러 형용사에 세 가지 패턴, 유형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꼭 형태론적인 어떤 이런 특징을 잘 기억해 놓고 용법으로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